똑똑하고 게으르게 힘 빼지 말고 육아하자. 누구랑? 나루리랑. 네, 옛날에 팟캐스트 인트로 한번 녹음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옛날 추억도 생각난 겸 인트로는 그렇게 한번 녹음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제 인스타 팔로워 분들이시거나 혹은 또깨 육아 카페 우리 소중한 회원님들 등이라면 아마 제가 연재한 또깨 어부바 스킬 그림이랑 멘트들을 보셨을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그림이 완성이 돼서 연재 카드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이 또깨 어부바 스킬에 대해서는 또깨 육아 올인원에 들어가 있어요. 올인원의 한 대목이 어부바로 빠르게 꿈나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개정판에 176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76페이지 전에 한 3페이지 정도는 어부바 스킬 소개해드린 것이 잘 적용되려면 어떤 전제사항이 있으면 더 좋다라는 것에 한 3페이지 가량을 또 할애하고 있으니까요. 또깨 육아 올인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그 대목 다시 한번 적용 전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첫째 때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요. 첫째 때는 정말 하염없이 첫째를 업고 1시간을 넘게 예, 직립보행으로 걸어 다녔었어요. 첫째가 11kg 쌀 한 가마니 무게가 육박했을 때 제가 둘째를 임신했었고 둘째 임신한 초반에도 그렇게 그 고행에 우리의 그 재우기 노동을 그렇게 했었다는 거. 그런데 점점 저도 육아 지식이 섭렵이 되고 또 짬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둘째 할 때 보니까 어부바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나갔을 때 아기띠 하듯이 어부바 하는 용도라면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뭐 비상시라든지 내가 아이를 뭐 빠르게 좀 진정시키고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자세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랍니다. 이것을 연재를 하면서 작년 11월에 벌써 1년이 됐어요. 둘째가 아팠을 때 제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밤 12시에 아이가 아프고 열이 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때 새벽 12시 넘어서 제가 이 자세로 아이를 1분 안에 진정시키는 그거를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도 넣고 말씀을 드렸던 터라 어머님들이 또 질문이 잦았던 부분이라서 직접 몸소 보여드리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찍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되게 적나라한 육아의 참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 영상인데요. 조금 굉장히 민망해서 어머님들께 질문해 주신 분들께 링크로만 보내드리고 얼른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겨두고 있답니다. 네이버 TV나 뭐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실 수가 있고요. 1분 안에 둘째 연우가 진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세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잠옷 모습을 이제 막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민망한 게 사실인데 어머님들이 이걸 보시고 되게 많은 메시지들을 작년 11월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것들에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났냐면 정말 "눈물이 났다."라는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나셨어요?"라고 제가 다시 물어보면 그냥 로리 님도 똑같은 엄마이고 그런 게 너무나 절절히 느껴지고 그냥 뭐 동질감이라든지 그냥 엄마로서의 짠한 느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났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머님은 조리원 동기 모임이나 뭐 엄마 또 같은 또래 엄마 모임에 카톡방이 있는데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 같이 눈물이 났다 그랬다고 그런 메시지를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뭐 SNS를 되게 정식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었고 카페 말고는 그렇다 보니까 롤이라는 계정에 페이스북 계정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냥 충동적으로 어머님들이 메시지를 되게 진심 어린 것들 보내주시고 하시면 충동적으로 안녕하세요. 라이브를 토끼 육아 페이스북에 좀 키기가 루리입니다. 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라이브를 페북에서 탁 키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11월 작년 한 겨울에는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서 라이브를 좀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했던
그때 그 모습이나 그때 그 상황, 그때 우리가 함께했던 그 공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어부바 포스팅을 하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했던 영상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당시 함께 해주셨던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또깨 육아 루리입니다. 음, 네, 지금 계속 좀 준비하다가 조금 늦었는데요. 자기 전에 한번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또깨맘 선배맘님 중에서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메일을 받고 그냥 같이 뭐 이야기 나누고자 사실은 방송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음, 네, 유재현님 안녕하세요. 허지현님 안녕하세요. 김현지님 안녕하세요. 네, 헬레나님, 네, 양현철님, 네, 현주님, 네. 오늘 그냥 되게 좋은 의견들을 주신 그 또깨 선배맘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뒤에 포스터가 떨어졌네요. 월라님도 오셨네요. 건빵님, 네, 예. 네, 현지님 안녕하세요. 지금 양쪽으로 또 촬영을 시도 중인데 아직도 이게 되게 낯설어요. 왜 그럴까요? 네. 똘콩님, 네. 로리님 라이브 방송 처음 보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음, 요새 이제 제가 그 또깨 육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선배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또깨 육아 이제 좋아해 주시는 선배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간혹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뭔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실 때 되게 마음으로 와닿아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하다가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음, 사실 제가 이제 12월 달에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는 일단 그만둔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12월 한 중순이나 한 말까지 다닐 것 같고요. 또깨 육아에 좀 더 전념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했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또깨 카페나 또깨 육아를 조금 더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짬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짬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게 그나마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깨 육아를 이제 사랑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알아봐 주시는 어머님들이 같이 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회사에 컴백한 게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 1년 반 동안이 어떻게 보면 또끼 육아에서는 공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공백기에 책이 2권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여름에 직장에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반이 되어가고 12월에 1탄이 나왔고 이제 올해 7월에 2탄이 나왔어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았고 또 책이 나와주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지만 그것들을 이제 다른 어머님들이 받아들일 때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책이 나오고 그래도 제가 막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좀 활동을 한 게 현재 상황이고 활동은 활동이고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신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판 카테고리라든지 저희 카페의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그 방향성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의견을 주시고 또깨 육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되게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 고마운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님들의 의견을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에너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직장을 다녀보셨으리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직장에서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집에 왔을 때 또 또깨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또깨에 대한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아이가 둘이기 때문에 아이 둘에게 가는 에너지는 또다시 이제 저의 에너지 전체에서 또 깎여서 가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또 약간 저도 생각을 되게 깊게 하는 이제 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둘 중 하나를 놔야 되는데 저는 또깨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직장도 2004년부터 제가 이제 쭉 이어왔던 커리어이기 때문에 놓는 게 마음적으로다가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고 심지어 이제 정말 이걸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눈물도 되게 많이 났고 잠도 자기가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마음속에서 정말 어찌 보면 직장에 컴백하는 날 때부터 어, 또깨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있고 같이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나 다른 이제 우리 또깨 어머님들 말고 외부에서 또 제안을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검토 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주변에 이제 그 창업을 한 친구들이나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책을 쓰는 이제 다른, 같은 이제 작가분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바를 좀 더 확실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원래 꿈꿔왔던 것들이 있고, 음,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정말 저랑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저번에 같이 방송했던 언니 TV의 수영이는 아니고, 이제 또 다른 기업을 일구고 있는 후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갈등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음, 언니 뭐 일단 자기 거의 맛을 한번 봤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일단은 육아휴직 4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인 거를 아마 그때부터 호흡했던 어머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또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또깨 선배맘님 중에서 이제 한 분이 길게 이제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컨텐츠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선배맘님들은 제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선배맘님들이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카페 같은 경우에 운영이나 이제 댓글들 이제 조언들 같은 것들 또깨를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장문에 이제 메일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의견을. 근데 최근에 이제 합류하신 분들의 의견은 컨텐츠가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컨텐츠를 좀 더 잘 알리고 싶고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알렸을 때 현재 이제 또깨의 또 단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애정어린 시각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깨만이 가진 그 차별점이나 장점들. 그러니까 또깨는 뭔가 엄마의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예, 현주님께서 애공 심사숙고하셔서 내린 결정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로리님 놓쳐서 아쉽겠지만 또깨맘들은 환영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마워요, 똘콩만세님. 네네. 저도 진짜
심사숙고를 했던 것 같고,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분들도 이해를 잘 해주셔서,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인수인계나 관련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어,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았는지 까먹었어요. 지금 약간 이상하게 오늘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되게 편하게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래서 또깨만의 차별점은 엄마라는 잡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수학과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 분야 그쪽 전문 분야의 선생님이 솔루션만 딱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론들을 본인이 공부를 해서 자신과 아이에게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토끼의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거는 토끼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한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 TV 캐스트 연재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연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깨에 대한 애정과 저의 그런 사랑? 또깨에 대한 그런 애착이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메일을 보고 제가 사실 그 동영상 편집을 처음 해봤거든요. 그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 TV 캐스트를 하면서. 근데 그게 편집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끊는 것도 그냥 일단 제가 촬영한 거를 쭉 다 봐야 되니까 뭐 1시간을 촬영했다고 하면 1시간을 쭉 어쨌든 제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 진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막을 하나 넣는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아예 이런 쪽 일을 하는 친구들의 조언은 이제 편집을 하는 분을 이제 또깨 어머님들 중에서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분 플러스 그런 센스가 넘치는 분 그런 약간 자막이나 여기서 컷하면 재밌겠다 뭐 여기까지 왜냐면 동영상 컨텐츠는 짧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몇 번을 해보니까 한 3분 길이가 좀 적당한 것 같고 뭐 5분이 넘어가면 그 5분을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이게 계속 긴장감도 주고 뭐 그런 편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하시는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또깨육아가 뭔지를 이해하신 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게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동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어머님이 계시다면 이제 편집을 그분과 같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몸은 한계고 제일 중요한 게 또깨에 있어서는 컨텐츠의 질, 컨텐츠의 차별화, 결국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제작을 하려면은 제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걸 다듬고 그걸 또깨만의 논리로 딱 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노력을 좀 쏟아야 될 것 같고 이제 동영상 편집이나 다른 이제 뭐 동영상 편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스킬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또깨 어머님들 중에서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체제는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고 그 네이버 TV 캐스트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네이버 TV 캐스트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눈물이 났다라는 거에서 이제 어떤 대목에서 눈물이 났는지 궁금해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어부바 영상이 네, 은영님 라이브예요. 네. 그래서 어부바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참 어머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도 그 어부바 영상을 보고 되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깨만의 차별점이나 또깨만의 좀 다른 점을 이제 꼽자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이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을 이제 아이와 엄마에게 맞게끔 적용하는 부분. 예, 은진이 감사합니다. 반머리 묶음도 예쁘다고. 제가 이게 그 댓글들을 바로바로 읽어야 되는지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일단 오늘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긴장한 상태예요. 근데
그래서 예, 그 어부바 영상을 보고 그 플러스로 이제 공감이 이제 또깨에서 또 중요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선배 어머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어부바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은, 아,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이 그냥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동질감이 강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 그걸 보면서 이제 엄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죠. 근데 그 영상이 저는 올릴 때 너무 좀 적나라한 면이 있어서, 그 어부바 영상이요. 그래서 이걸 올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되게 엄마로서의 동질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았고, 되게 눈물이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네이버 TV 캐스트에서는 올라간 영상이 한 8개인가 9개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 어부바 영상이 조회수가 한 5천 개를 이제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게 어디 떴나 했어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간혹 메인에 뭐가 뜨고 하면 갑자기 확 오르잖아요, 조회수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걸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메일로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깨의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차별화의 포인트는 그 컨텐츠, 질적인 컨텐츠가 아예 다른 부분, 정말 솔루션을 딱 아이와 엄마에게 접목할 수 있게끔 제시하는 그런 탄탄한 것과, 그리고 플러스로 엄마라는 같이 육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동질감, 이게 진짜 또깨 요소인 것 같아요. 은영님께서 라이브 방송 처음 듣는다고 로리님 피부 너무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은영님. 지금 상태가 사실 안 좋아요. 지금 요새 이제 직장 그만두는 것 때문에 사실 많은 생각들을 했고, 여러 생각들이 많아서 잠을 사실 잘 못 자고 있고, 오늘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또깨 선배 어머님이랑 메일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됐어요. 왜냐면 자꾸 감동을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니까, 그런 또깨의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나아갈 방향을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라이브 하면은 저도 마음이, 지금은 오늘 이상하게 긴장을 했는데 좀 편안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름님께서 아기 엄마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아름님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또깨의 어머님들은 진짜 다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전시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들 되게 멋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깨 육아,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네, 안미도리님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아마 12월 말까지 일단은 다닐 것 같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인수인계 같은 경우도 부담이 사실은 많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저도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뭔가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1년 정도 끌고 왔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좀 메인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되게 잘 넘기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히스토리가 1년이 있고 그간에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주를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잘 그 모든 엑기스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또깨 육아는, 예, 은영님께서 로리님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깨 육아는 정말 일단 카페부터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 팬분들이나 이제 선배맘님들, 또깨육아 아껴주시는 분들 의견을 계속 받고 있는데, 카페의 문제점은, 우리 카페는 질문이 일단 막 있잖아요. 근데 질문이 정말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질문들이 막 빗발치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카페 상태는 그래요. 그럼 예전에 제가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그때는 제가 다 거의 달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점점 이제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달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왔고, 제가 지금 1년 반의 공백이 있었죠. 1년 반 동안 지금 직장을 복귀를 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정확히. 근데 1년 반 동안 제가 공백이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카페가 제가 정말 직장에 또 이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카페를 확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근근히 약간 숨을 정말 가느다랗게 쉬면서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해왔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의 문제점이라고 제가 사관한 거는, 일단 질문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이어지고, 근데 이제 저는 요새 항상 출퇴근이나 뭐 짬이 나면은 그때 댓글이 1도 안 달린 것들을 위주로 댓글을 달았었어요. 아, 완미도리님께서 오늘은 Q&A 하냐고 물어보셨네요. 어떡할까요? 지금 이제 갑자기 또깨 육아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좀 개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일단은 의견 중에 하나는 책을 읽은 분들의 질문, 그러니까 꼭 책을 안 읽었더라도 또깨 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묻는 분들의 질문 게시판을 따로 만들고, 정말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찌르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려고 해도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물으실 때는 네, 그런 거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선배 어머님들께서 네, 말씀해 주시는데, 아예 게시판을 분리를 하자. 그래서 쪼개가지고 책을 읽어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 아예 질문이 없는 질문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확 던지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의견 말고도 정말 카페를 주로 오시는 어머님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혹은 지금 생방 라이브로 참여 못하셨더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카페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그냥 제 이메일 주소 아시죠? 스윗하고 SWEET 하고 언더바하고 brain BRAIN 네이버.com이에요. 글로 주세요, 메일을. 그러니까 저는 카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아이디어들이 있고, 지금 문제점은 그 애정하시는 만큼 항상 메일로든 어떠한 경로로든 저한테 주세요, 의견을. 심지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다른 특정 책이라든지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등등등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이제 저격을 하거나 혹은 이제 베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은 사실 전혀 없어서.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뭐 또깨를 이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이제 뭐 글을 갖다가 좀 약간 공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경우도 이제 메일이든 뭐 어떤 경로로든 저한테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깨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신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까지 같이 주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은 또깨는 탄탄한 컨텐츠와 체계적인 컨텐츠, 또깨만의 그 차별적인 컨텐츠로 그냥 나가면 된다. 그게 일단 차별점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하면 끝이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주신 의견이었어요. 저는 그거에 이제 힘을 몽땅 쏟을 예정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이제 카페는 개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게시판 카테고리라든지 지금 이제 정보 공유랑 질문이랑 좀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질문들을 올릴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현재는 이제 또 수면 교육에만 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으니까 카페가. 그래서 잠이 해결이 되면은 또 어머님들께서 다음 주제로 이유식 혹은 그 다음 훈육, 혹은 그 다음 영어 교육이라든지 등등등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인데, 제가 그걸 이제 하려면은 일단 컨텐츠가 중요한 거죠. 미령님께서 책 정독 2번 하고 낮잠 교육 중입니다. 30분 자고 깨는 아이인데 오늘 처음으로 1시간 잤어요. 아, 네. 미령님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새 이제 다시 예전에 연재했던 포스트 글도 좀 보고 있고 책도 좀 다시 보고 하는데, 그때 포스트 연재했던 글들도 이제 하나씩 되게 공을 많이 들였던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또깨 육아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일단 연재글을 하나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일단 이유식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먹 부분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먹 중에서도 이유식이나 식습관 관련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오늘 이제 직장 동료 중에 한 분이랑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가서 이제 그냥 또깨 육아 책을 봤죠. 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루트로 이제 듣잖아요. 그러니까 책 관련된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깨 육아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조언해주시는 것도 있고, 뭐 제3자, 육아랑 아예 관련이 없는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루트로 의견들을 듣는데, 1탄이랑 2탄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1탄은 되게 정말 수학의 정석과 같은 읽기가 좀 힘들긴 한데 되게 차별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탄은 저는 1탄에서 아쉬워했던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좀 읽기 쉬운 포인트에 좀 맞춰가지고 쉽게 술술 읽히도록 했던 거고, 예. 지금 월라님께서 간식은 어느 타임에 줘야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진짜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먹는 그 시간대를 언제 하는 게 좋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일단 요거 말씀드리던 걸 끝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그래서 1탄의 그 차별점이 있잖아요. 2탄은 술술 읽히게 했고, 이제 지금 만약에 제가 연재를 이유식이나 이제 식습관으로 한다면, 이제 3탄 같은 경우에는 전 1탄의 그 차별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깊이감이나 그 완전 파고드는 그 부분을 1탄 같은 경우는 그게 4년이 걸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야지 또깨의 그 고유 빛깔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컨텐츠는 일단은 기본적인 또깨의 차별점은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또깨 채널들이 있는데 카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 카페의 문제점이랄까, 미래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 나머지 동영상 컨텐츠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정말 항상 완전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고 우셨다는 부분에서 저도 같이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 서로 통하나 봐요. 그러니까 동영상 촬영하는 게 진짜 제가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시간 잤나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촬영을 보통 거의 다 한 거고, 편집은 거의 잠 그냥 포기하고 편집을 하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저 그 주말에 뭐 이제 어쨌든 하루를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보여지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먹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오는데, 일단은 건빵 어머니 월라님 이제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자면, 이게 제가 따로 이제 글을 올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스케줄 표를 일단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이제 질문이 간식은 어느 타임에 줘야 제일 좋냐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요새 질문이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서적에서는 수유를 아직 안 끊었다면 수유랑 이유식을 붙여가지고 제시를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서적 이제 이유식 관련된 걸 다 봤는데, 지금 이 방을 찍어드릴 수도 있는데 저기 이제 한 박스가 아예 다 이유식 책이에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더러워서 좀 그렇긴 한데 좀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모습. 저기 예스24 박스 있죠. 저게 이유식 책이 꽉 차 있어요, 저기. 근데 저게 왜 있냐면 제가 이제 좀 공부하거나 이제 좀 많이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막 주문을 해버려요. 근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쓴 이유식 책은 다 수유하거나 먹고 나자마자 간식을 먹이건,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이는 타이밍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죠. 앞서거나 뒤서거나 어쨌든 합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이제 그것도 이제 서양 책들 있잖아요. 서구 문헌을 보면은 또 그게 딱 붙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붙어져 있을 때도 있는데,
뭐 1시간의 간격차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접근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서양 책들에서 제시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수유를 아직 안 끊었으면 지금 개월수에 먹어야 되는 미리리터가 있잖아요. 모유수유면 뭐 미리리터를 체크 못할 수 있지만 딱 몇 회 먹는다든지 뭐 분수를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정 미리리터가 궁금하시면 유축을 해서 미리리터를 알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게 일단 있는 거예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 그냥 정말 예를 들어 130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의 끊어가는 과정이라 하루에 수유를 130만 먹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언제 줄지 그냥 정하는 거죠. 아니면 뭐 얼마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걸 이제 3번에 나눠서 먹는 미리리터라면은 그 시간대를 그냥 일단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수유의 세 시간대를 3회를 한다면은 시간대 간격을 먼저 정해가지고 그냥 스케줄 시간을 딱 정하더라고요. 정하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이유식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대를 또 이유식도 정해놔요. 그래서 그냥 그 시간대에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해 놓긴 하는데, 뭐 정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유 시각과 이유식 주는 시각에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식사 시간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어쩔 때는 아침 수유는 보통 아침 그 식사랑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스케줄 표를 보면은. 근데 그렇게 텀이 짧은 것도 있고 점심 같은 경우가 좀 1시간 간격으로 벌어지더라고요. 보통 스케줄 표들을 보면은. 뭐 근데 저녁은 또 막수가 겹치면서 또 합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스케줄이 있을 때 아침, 점심, 저녁을 수유를 뭐 전에 줬다, 뭐 30분 전에 줬다, 식사하기 전에, 혹은 식사하고 나서 바로 줬다, 혹은 식사 후 20분 후에 줬다, 뭐 1시간 후에 수유를 했다, 뭐 이런저런 상황을 했을 때 어쩔 때 식사를 잘하는지가 그걸 관찰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어떤 게 맞는지를 이제 감이 딱 온다는 거예요. 수유를 먼저 하는 게 나을지, 뭐 밥을 먼저 먹이는 게 나을지, 혹은 그 간격이 뭐 점심 때 뭐 1시간 간격이 잘 괜찮은지, 점심을 잘 먹었다. 혹은 뭐 점심을 너무 안 먹더라. 붙이니까 수유랑 좀 떨어뜨려 봐야겠어. 혹은 그냥 한 번에 먹이는 게 나은 것 같아. 뭐 이게 자기가 딱 판단이 든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건빵 어머님께서 질문 주신 간식은 어느 타임에 줘야 제일 좋은 거냐는 거는 간식도 스낵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헌에서는 수유 먼저 이제 딱 시간대 정하고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이렇게 3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정하고 시간대를 이거는 나중에 수유를 끊더라도 항상 식습관 책에 나오는 건데 식사 시간을 일단 고정해 두라 그러더라고요. 식사 시간 언제 할지를 그걸 먼저 픽스해 두라 그래요. 물론 그게 딱 뭐 그 시간대에 꼭 먹여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식습관을 이제 잡는 그 식습관을 되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은 먹이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자체를 내가 머릿속에서 이제 딱 정해놓고 그때 가능하면 일관성 있게 그 시각대에 먹이라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딱 정하고 간식은 스낵 타임이라 그래서 스낵 타임을 정해놓는 거죠. 근데 간식도 언제 타임에 줘야 제일 좋은 거냐고 하면은 그거는 그 아기의 하루 일과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 뭐 나는 1시야.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인데 간식은 일과를 이렇게 꾸려보니까 수유를 아직 안 끊은 상황이면은 수유를 뭐 점심 식사 1시로 정했었는데 그렇게 읽어왔는데 12시 반에 수유를 할 수도 있고 뭐 12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수유를 뭐 몇 밀리리터 먹여야 되는 그게 있으면 그걸 먹이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다 먹이는 게 어느 시각대에 배분해야지 내가 뭐 300ml 먹여야 된다 치면은 그걸 효율적으로 먹이는 게 어느 시각대가 좋을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각대랑 딱 배분을 했을 때 어디 들어가는 게 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지는 엄마가 몇 번 해보면 감을 잡히고 간식도 마찬가지로 스낵을 먹어가지고 식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식사 시간이 뭐 저녁을 5시나 6시에 먹이는데 간식을 뭐 4시에 줬다 쳐보죠. 그런데 안 먹어. 간식을 4시 반에 줬더니 5시 저녁 식사인데 안 먹겠죠. 배가 부르니까. 그럼 이제 그 시행착오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굳이 시행착오라고 보지 않고 그냥 그게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좀 허기질 수 있으니까 간식으로 뭐 고구마나 우유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간식 타임도 결국 아예 하루 일과에서 이제 조절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건빵 어머님 질문은 제가 원래 개월수별로 그 이유식이나 뭐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간식, 스낵 타임, 뭐 수유까지 만약 아직 있는 아기라면 그 스케줄들을 경우의 수대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작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간이 좀 더 나면은 그걸 좀 알아보기 쉽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은영님께서 아까 주신 질문인데 바로 뒤에 11개월 아기 키우는데 이유식 100 겨우 먹는 아이인데 요즘 너무 안 먹어서 속상해요. 이유식 너무 스트레스네요. 그쵸. 이것도 먹이는 방법이나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략들이. 그러니까 저번에 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은영님 질문을 조금 뒤에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유정님이 이유식 연재 너무 기대됩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식 부분은 진짜 은영님 연재를 아예 시작을 할게요. 근데 지금 직장 같은 경우에 잘 마무리하는 게 뭐 2, 3주는 걸릴 것 같으니까 그 후에 조금 숨을 돌리고선 아마 연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노력하는 리얼한 모습, 로리님의 리얼한 모습 좋아요. 현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방에 이제 책들만 찍어도 뭐 필기한 것들이나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아요. 그래서 아름님께서 저런 육아 서적들은 오로지 내 아기를 위해 공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육아 전공을 위해 공부하신 건가요? 정말 멋져요. 육아 살림 병행하시면 서적 관련 공부는 어느 타임에 짬을 내서 공부하시나요? 네. 이게 아름님과 원래는 이제 책을 읽는 걸 좋아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좋아하는 편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논문을 썼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리서치 기법이나 되게 서적들을 특히 이제 외국 서적들이나 이런 걸 좀 읽는 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토대로 다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했었으니까 이제 육아휴직 상태에서 육아를 할 때 그런 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둘째를 낳았을 때 첫째 때랑은 너무 다른 경험을 겪게 됐고 그 왜 그렇지? 이걸 역으로 추산을 해볼 때 그때 이제 연재를 시작한 거고 그걸 연재를 할 때 그냥 알려드리면 안 되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제가 만약 셋째를 낳았는데 또 아니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100명 정도를 이제 키워본 사람 정도 그러니까 그 분야의 아예 전문가분들이 쓰신 책들을 한 100권 정도를 읽고 그거를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알려드려야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재를 했던 거였고 지금 저 아까 보여드렸던 먹거리 관련된 거 아이 식습관이나 이유식 관련된 책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후에 사실은 저거는 이제 토끼 육아 1탄, 2탄 나온 뒤에 또 이제 막 산 건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게 끊어졌네요. 이쪽으로 하고 있어. 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먹거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냥 경험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저런 부분을 공부를 하고 같이 알려드리고 싶고 같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음. 이거는 이쪽이 갑자기 안 되네요. 저게.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저 부분 이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둘째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먹는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것들이 효과적일지를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육아 일터에서 같이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똑같이 궁금한 부분인 거죠. 근데 약간의 연령 차는 있을지 몰라도 그와 동시에 이제 또깨육아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또깨육아 카페의 특징이 이제 질문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랑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질문하고 효율적으로 답하고 또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좀 공유하는 장을 만들 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항상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질문인지가 딱 파악이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곤란한 부분,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은 사실상 비슷하잖아요. 항상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들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 질문이 많이 올라올수록 그것들을 카테고리화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또 주제별로 묶어볼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힘든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데,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적용하기 쉽게 드릴 수 있냐. 그러니까 일단은 질적인 컨텐츠 그 깊이나 질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하려면 일단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제 아이에게 적용을 해보거나, 제가 어머님들께 이런 의견을 드렸을 때, 질문에 대해 답을 드렸을 때 적용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뭐 어떤 게 어려웠는지 이런 걸 또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정제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냥 단순한 솔루션을 드렸을 때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짬이 안 나고 되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소화를 하기 쉽게끔 드리는 부분이 정말 키 요소죠, 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뭐 밥과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이제 수저에 올려서, 입에 이렇게 가능하면 떠 먹여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그냥 그 단계까지 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이런 부분은 제 개인 메일로나 쪽지 뭐 이런 걸로 허심탄회한 의견, 솔직한 의견들을 주시면은 항상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제가 이쪽 그 카메라로 유튜브나 그 네이버 포스트 요 부분은 이제 페이스북은 항상 세로로 촬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은 가로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가로로 이제 촬영을 다시 해줘야 된대요. 저도 이제 이런 쪽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멈춰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루고 있을 테니까요. 의견들을 여기 이제 채팅방이랑 똑같거든요. 그냥 말씀을 하시면 다른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쓰신 게 보여요. 그래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가능하니까요. 서로 그냥 채팅한다고 생각하시고 의견을 나누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량이 없다 보니까 지워야 되는데 지우고 일단은 이게 뭘 하나 지워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세훈님께서 이유식 관련 말씀 중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안 먹는 부분이 진짜 힘들죠. 저도 지금 그게 둘째 같은 경우에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유식 관련 부분은 따로 그 1탄처럼, 똑개 1탄처럼 연재를 시작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팁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제가 그러니까 연재를 아예 체계적으로 하면서 카페에서 적용을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지금 같이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지금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아까 건빵 어머님 질문에 답을 좀 하긴 했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요거를 일단 한번 지우고 있어요. 죄송해요, 지금. 그냥 얘기 그냥 편하게 나누고 계세요. 이게. 저는 이걸 준비한다고 지금 다 준비를 해갖고 한 건데도 꼭 이런 게 발생을 하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또 방송이 좀 긴장이 되면서
조금 제가 얼어 있는 것 같아요. 되는 건가? 하고 일단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쪽이 됐어요. 이유식 관련 말씀 중인가요? 143일 아이고요. 이제 곧 이유식 해야 하는데 아이가 모유 분유를 100밖에 먹질 않아요. 4시간 텀이 지나도 울지도 않고 안 먹어도 놔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밖에 안 먹지? 이게 그 분유를 만약 먹인다고 그냥 가정을 하면은 그 먹일 때 트름이 좀 중요하니까 한 30 먹이고 이렇게 세워 안아서 트름 한번 시켜보고 다시 한번 먹이고 또 트름 해보고 그러니까 먹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가 이상하게 어쩌면 아이가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빠는 법을 아직 체득을 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젖병 수유를 하신다면은 젖병의 그 꼭지 있잖아요. 그게 또 아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냥 제가 그냥 여러 그냥 이유들을 그냥 생각한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젖병의 꼭지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했을 때 그 똑똑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좀 커지면은 아이가 이제 자랄수록 그 구멍이 좀 커진 똑똑 떨어지는 게 좀 더 넓은 애로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는 게 좀 더 쉬운 걸로 바꿔줄지 뭐 아이가 이제 좀 편한 걸로 바꿔줄지 아이한테 맞는 젖꼭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젖병의 꼭지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젖병 수유를 하신다면 모유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그냥 끊임없는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약간 우주 최강의 그 근지구력? 그러니까 정말 인내심의 끝판왕. 거의 그 상황까지 갔을 때 어느 순간 아이가 마스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스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야? 막 싶은 나 모유수유 정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유 119인가? 이런 업체가 있었는데 정말 한 번 불렀어요, 집으로. 나 실패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먹는 건지도 모르겠고 모유수유는 정말 감이 없잖아요, 처음 할 때. 20분이고 1시간이고 했어요, 정말 한 달 동안은. 근데 뭐 그때 코치했던 게 먹다가 얘가 안 빨면 무조건 내려놓으라더라고요. 그때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로. 왜냐면 얘가 넌 열심히 빨아야 돼 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애가 되게 어렸을 때였어요. 한 3주 됐나? 그때 애가? 2주 됐나? 3주 됐나? 2주 차인가? 그런가? 그래서 이제 안 빨면 무조건 내려놔라 라는 조언을 그때 했었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 유연 깊숙이 빠는 게 어느 순간 터득이 돼서 저나 아기나 이제 어느 순간 마스터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와 이게 진짜 무슨 이게 뭐야 막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내심의 끝판왕 상황에서 이것 좀 연결할게요. 그때 딱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4시간 텀이 지나도 울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먹어야 되는 그 개월수의 그 미리리터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켜주시는 게 이거 자꾸만 흔들려서 죄송해요. 그건 지켜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은 안 되죠.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면 소아과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먹는다는데 만약에 애가 어디가 아파서 빠는 힘이 약하거나 너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병원을 가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가서 막 괜히 바이러스 옮아오고 이러는 거는 정말 나쁜데 저는 엄마 마음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병원을 가면.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아플 때도 왜 병원을 가면 좀 안심이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병이 어떤 병이고 지금 그냥 이런 상황이고 뭐 이렇대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게 엄마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게 키 요소인 것 같아요. 저는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애를 이제 저는 둘이고 6살, 4살인데 이 정도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파도 눈 하나 깜짝을 사실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아픈 거에 뭐랄까,
줄거리, 시퀀스를 다 봤기 때문에 어차피 감기고 정말 특별한 거 아니면 목이 부었을 거고 뭐 콧물이 나거나 어차피 감기인데 감기 오면 어차피 난다. 뭐 일주일, 이주일 잡아.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루틴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수도 없이 겪으니까 뭐 아, 이번 또 걸렸구나. 뭐 2주 가겠네. 뭐 항생제 먹어야 되나? 뭐 막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쭉 그 줄거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원을 가고 안 가고는 그냥 엄마의 마음의 안정에서 되게 주요한 것 같다. 병원을 가는 게 귀찮으면 그냥 이게 뭔지 아시면 안 가도 되는데 가서 그냥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좀 안정을 찾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내가 들었다. 어떤 거다라는 거를 그냥 확신을 하게 되니까 내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거랑 그냥 감기래 이런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세우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는 일단 안 먹는 거는 한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마음 안정을 취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143일이면 먹어야 되는 그게 있어요. 또깨우가 1탄에서 제가 그 보건소 자료를 참고해서 딱 나와 있는 딱 밀리리터가 있거든요. 그 아마 먹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여기 여기 있어요. 회당 수유량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143일이면은 이제 뭐 30일로 가정을 하면은 5개월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수유 횟수는 4회에서 5회 정도이고 회당 수유량은 150ml에서 210ml예요. 그래서 이 자료 출처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자료를 출처한 내용이고요.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예, 회당 수유량은 150에서 210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뭐 트림을 시키면서 조금씩 먹이더라도 그 정도는 먹일 수 있게끔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노력을 하면은 근데 아기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같이 노력을 해요, 아기가. 그래서 결국 같이 마스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모유수유를 고집을 할 거라면 난 꼭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라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힘든 경우가 아니고는 전 모유 수유를 사실 추천하기는 하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들면 사실은 힘들면 아이도 힘드니까 뭐,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하시는데, 모유도 저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143일인데, 모유도 지금 마스터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모유 수유만 하시는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어, 젖병 수유, 그러니까 젖병도 좀 능숙하게 빨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143일 때 젖병을 익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 또깨 육아 카페에서 지아니맘님이라고 계셨어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생각나시는 분이 지안 어머님이 계셨는데 예, 한 5개월부터 왜냐면 내 젖만 빠는 아이는 내가 외출할 때 좀 힘들잖아요. 제가 첫째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젖병도 빨 수 있으면 외출을 정말 하거나 엄마가 정말 너무 아파서 젖을 못 물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상시에. 그때 유축해 놓은 거를 먹이려면 젖병을 빨아야 되는데 아예 젖병이 옵션에서 아예 제외가 된 상황이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조금. 그래서 또깨에서는 뭐 모유수유 직수를 고집하더라도 밤수를 남편 인력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남편분들 그러니까 남편 인력을 인발브 시켜가지고 1회라도 밤수에 1회라도 한 타임이라도 직수 말고 젖병을 한번 빨게 해서 젖병을 좀 익숙하게 하면 아이는 내 쭈쭈도 잘 빨고 젖병 쭈쭈도 잘 빨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노력하면은 그 노력을 알고 분명히 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님, 서우님인가? 네, 서우님 힘내시고요.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응원 드릴게요. 아름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슬기님, 둘째를 낳아야 할까요? 첫째랑 둘째까지 다 케어가 가능할까요? 저는 둘째를 사실 추천드려요. 강추를 하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인생관과도 가치관과도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판단을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둘째는 저는 정말 낳은 거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아서 육아가 더 편해진 게 있어요. 확실히. 이유는 일단 시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냥 물리적으로 편해진 거는 둘이 어느 순간 너무 잘 놀아서
정말 내가 필요가 없는 놀타임 있잖아요. 그게 둘이 너무 잘 놀아요. 저는 이제 연령이 6살, 4살이고 딸 아들인데 성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노니까 개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둘이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만약 하나를 낳았다면 혼자 놀고 있거나 부모 중에 한 명이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논다면 혹은 이제 플레이메이트를 해서 다른 이제 친구를 초대하거나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같이 사는 아이는 아니니까 확실히 차이는 있거든요. 진짜 둘이 너무 잘 놀아서 주말에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랑 저랑 그냥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둘이 너무 잘 놀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스페셜 타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잘 노니까 굳이 지금 개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놀아서 되게 편해져요. 근데 이제 분명히 둘째가 어렸을 때는 둘을 케어하는 게 하나보다 힘든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하지만 둘째를 하면서 이제 토끼의 신세계를 저도 맛봤고 별로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은 없죠. 근데 육아 자체가 힘든 건 사실인데 그 육아 자체가 힘든 건 정말 처음 애를 난생 처음 키울 때 우리도 어떠한 일터에 갔을 때 내 전문 분야가 아니고 내가 난생 처음 맞닥뜨린 일터라면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듦의 정도가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잡이니까 쇼킹한 거죠, 아예. 그냥 이때까지 알고 있던 체계나 그 세상과 아예 다르니까. 그게 그래서 처음 할 때 제일 힘든 것 같고 죽도록 힘든 것 같고 둘째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달라요. 좀 확실히 다르고 예, 그래서 슬기님 질문은 정말 답을 되게 길게 하고 싶지만 여기서 일단 스탑을 하고요. 음. 아름님께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수면교육을 왜 굳이 하냐, 낮 동안 아기 패턴 만들어서 왜 하냐 물어보면 똑부러지고 명료하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기가 자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아기에 맞게 해주라고 찌푸리는데 토끼가 실천하다 가끔 첫째 아기인데 너무 냉정했나 싶어 잠들 때도 안아주고 우쭈쭈만 해주고 놀아주다 패턴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땐 상실감이랑 자괴감이 와요. 남들 눈치를 보게 되네요. 아, 정말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요. 예, 이게 육아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내 애가 걸려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데도 누가 하나가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약간의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너 그거 조금 나쁜 거 같지 않니? 뭐 나빠도 아니고 요런 게 부분에 있어서 요런 약간 0.00001%의 그런 약간의 그 걱정이 거리가 있지 않니? 라고 약간 이렇게 스쳐가듯이 정말 행인이 말을 해도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 내 애라서. 그게 육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쓰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런 것들은 꼭 잘 때도 막 곱씹게 되잖아요. 말들을. 근데 그게 저도 첫째 때 그랬는데 둘째를 하나를 더 나니까 현실적으로 뇌 속에서 신경 쓸 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육아도. 그런 말들이 이제 곱씹게 되거나 막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틈이나 겨를이 없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연습을 그냥 해보는데 생각이 들 때도 내가 그냥 확실하면은 사실상 인생이라는 게 어떠한 뭐 올바른 방향이나 그 모럴하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방향이고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누가 뭐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단단하고 내 생각이 얼마나 확실하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왜? 이거를 계속 왜라고 질문을 해가지고 내 근거가 탄탄하고 내가 생각이 탄탄하면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이게 육아 관련된 거니까 조금이라도 막 나를 공격이 아니더라도 그냥 의구심이 들게끔 스쳐가는 말이라도 나는 그게 막 생각이 든단 말이죠. 뇌 속에 막 박혀가지고 심지어 자면서도 막 곱씹게 되고 막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다 이렇게 쳐낼 수가 있게 돼요. 막 방패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느 순간 그냥 퉁퉁 튕겨져 나가는 거니까 곱씹을 겨를도 없고 그냥 내가 이제 확실해지니까 그게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육아를 하면 어른이 되고 되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한층 성숙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그만큼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냥 인생이나 철학 그냥 전반적인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결국은 애를 키우면서. 어느 순간 경제에 오르면은 그런 말들이 그냥 다 쳐내게 되는 거죠. 근데 수면교육을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똑개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된다라는 말이 하나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그런 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어떤 틀에 맞춰서 키우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게 처음 키울 때는 어떻게 보면 틀에 애를 맞추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따지고 보면 처음 아이를 키울 때는 과개입이 항상 문제인 터라 아이의 본연의 니즈를 호기심 어린 관찰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얘가 언제 먹고 싶고 언제 자고 싶고 놀고 싶은지가 그냥 자연히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첫째를 키울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의 얘의 욕구는 이건데 그거를 계속 개입하게 되는 거죠.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아이 본연의 니즈, 욕구를 충족을 못 시켜주게 되면서 불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늪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 내가 더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더 잘해보려고 한 건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방지하게 해주는 게 토끼 육아고 자연스러운 게 토끼 육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냉정했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만약에 항상 이렇게 잘 때 안아주는 것도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토끼 육아에서. 그것도 그냥 일관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리고 내가 그냥 잡년관이라는 그 큰 틀을 바라보고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엄마의 입장 정리를 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끼 육아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게 없고 내가 안아서 재우더라도 내가 안아 재우는 잡년관을 쓰고 있구나. 나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나의 그 아기의 수면이라고 하면 아기의 수면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 정리를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똑개육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재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안아서 재우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안아서 재울래. 근데 이제 안아서 재우면 안아서 재우는 자면관이 당연히 아이에게 가르쳐지니까 그것 또한 수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젖 물려 재우는 것도 젖을 물면 잔다라는 젖을 물면 물고 자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수면 교육인 거예요. 근데 수면 교육이라는 것 자체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유독 한국에서는 이제 울려 재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게 냉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렇다면 잡년관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싶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럼 나는 자는 순간에도 좀 같이 있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같이 있고 싶으면은 같이 자는 잡년관을 뭐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애가 푹 못 자는 것 같다라든지 혹은 이제 아름님께서 힘들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난 이게 너무 잘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은 토끼 육아 1탄이나 이제 책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연재 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선택을 내가 마음속에서 이게 끌려서 난 이거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결과적으로 엄마 마음이 편안해야 그 편안함이 아기에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무턱대고 그냥 처음 해볼 때 선택을 했을 때 약간 내가 이걸 선택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본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육아가 심리 테스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할 때는요. 어떠한 선택지를 딱 선택할 때 그냥 내가 나라는 인간이 내 내면 아이라든지 여러 심리적인 상태, 내가 커온 가정 환경, 배경 등등등 내 성격 이런 것들이 다 토대가 돼서 애가 어떤 상황에서 울어요. 근데 A라는 엄마, B라는 엄마, C라는 엄마 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엄마는 애가 우는 걸 잠시도 못 봐서 바로 안아서 막 너무나 마음이 아파. 애가 우는 게 막. 근데 그런 마음 다 느껴지고 어떤 엄마는 되게 배포가 있고 배짱이 있고 뭐 약간 그런 엄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는데 약간 막 잠이 너무 오는 경우에 안 달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너무 졸려서. 근데 어떤 엄마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애가 우는 소리에 내가 어떤 게 느껴지느냐는 내 내면의 마음소리는 그게 바로 내 내면 아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찰자를 만들어서 나 자신을 관찰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막 생각해서 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첫째 키울 때 생각하고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학창 시절에 네가 지금 갈림길이 A, B, C가 있는데 A에는 뭐 예를 들어 곰이 기다리고 있고 B에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촛불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어느 방에 들어갔어. 근데 정말 대중이 없어. 그러니까 5개 있을 것 같아. 2개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게 나랑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수다 저 기억은 안 나지만 대강 얘기하자면 이런 심리 테스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육아가.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뭘 선택하는지 모르고 그냥 나란 인간이 그냥 하는 커온 방식대로 내 내면 아이, 내 자아와 관련 있게 그냥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무슨 젖 물려서 재운다는 거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인식을 못 하고 그냥 우니까 젖을 물리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똑개 육아로 큰 시각을 확보하면은 내 입장을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난 이걸 선택했고 그래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고 현재는 난 이렇게 느껴서 이 방향을 선택했어. 근데 이건 이런 장단점이 있지. 근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게 똑개 육아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확 와닿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를 마음으로 와닿고 내가 똑개 육아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이것을 마음으로 이제 전파라고 해야 되나? 잘 전달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기운이 행복한 기운이 아이에게 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더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개 육아에 대해서 막 그런 식의 이제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름님처럼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그냥 똑개 육아 네 글자만 딱 들었을 때도 이런 거야. 그냥 엄마의 입장 정리를 바로 해줄 수 있게 하고 내가 큰 선상에서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잘 공부해서 혹은 공부할 필요도 없이 되게 입에 떠먹여 주는데 그래도 편하게 배울 수 있고 배워서 내 아이에게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이런 것들을 통틀는 게 똑개 육아다. 그러니까 똑개 육아가 이런 거야 라고 제가 그냥 한 큐에 알릴 수 있으려면 컨텐츠로 승부 보고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그게 브랜드 인식인 것 같아요. 딱 들었을 때 이게 뭐다라는, 그러니까 신뢰감을 주고 이게 뭐다라고 딱 되면 똑개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똑개 육아야 했을 때 그거 이렇게 끝나버리는 상황을 만드는 게 제 어떻게 보면 꿈인 거죠. 근데 똑개 육아가 사실 유별난 육아법도 아니고 어떤 지칭을 했을 뿐이지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말씀드리듯이 엄마라는 잡에 처음 떨어졌을 때 쉽게
인수인계 해주고 쉽게 죄송해요. 이게 갑자기 튕겨서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름님 질문에는 답을 하고 싶고요. 음, 음. 단계, 아까 건빵 어머님께서 또 뒤에 말씀을 하셨네요. 예, 지금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은지님께서 그 후에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답을 또 주신 게 있었고요. 제가, 음, 음. 이렇게 하고, 은지님도 가치관 다르고 육아관 다르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비아님도 참여해 주셨는데, 일단은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제가 또 내일 직장을 나가야 돼가지고,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고요. 예, 오늘 뭐 보신 분들, 만나게 되신 분들 너무너무 반가웠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오늘 답변 못한 부분들 댓글 달린 거는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카페에 연재글을 올릴 때 참고를 해서 답을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오늘 모두들 잘 주무시고요.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세요. 네. 비아님 끝날 때 들어오셨다고. 네네. 네, 서우님 맞나요? 서우님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 예, 고맙습니다. 굿밤 되세요. 네. 여러분들 진짜 건강이 최고니까 진짜 잠을 푹 주무시고요. 육아 화이팅!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또깨 육아 카페에 관련해서 발전적인 의견, 또 또깨 육아 그냥 자체에 대해서 발전적인 의견, 서우님, 네, 네, 그 의견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저도 항상 읽고서 반영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들.